예, 이제 무한대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고등학교 때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거 하긴 했군요. 그때 정의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fx 이퀄 x분의 1은 x가 한없이 커지면 0에 접근하고 x가 0에 가까워지면 fx의 절대값은 한없이 커진다. 이제부터 이러한 경우의 극한값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죠. F가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뭘 지금 정의하려고 하는 거냐면, 저기 가서 보면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이 l이다라는 것의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극한의 정의를 좀 잠깐 먼저 보면 요거를 정의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얘를 생각을 해보면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이 l이다라는 것의 정의가 아까가 아니죠. 이게 어떻게 됐냐면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있어가지고 뭘 만족하냐 하면 x하고 a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fx와 l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거였죠. 그게 지금 이 x가 무한대로 갈 때라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두 개 차이는 뭐죠? x가 a로 갈 때 이렇게 되니까 얘의 정의를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보면, 이거를 지금 x가 a로 갈 때에 해당하는 거가 뭐냐면 이 델타가 있는 거죠. 델타 요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빼고 일단 써봐요.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여길 뭐라고 써서 뭘 만족하는 게 있어야 된다. 여기가 어떻게 되면 fx와 l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처음에 이 미적 강의 처음에 할 때 그 수열의 극한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수열의 극한 정의할 때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어떻게 썼냐면, n이 무한대로 가면을 어떻게 썼냐면 적당한 양수 큰 m이 있어가지고 그거보다 더 큰 n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적당한 양수 m이 있어가지고 그거보다 더 큰 m에 대해서는 이렇게 쓴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양수 m이 있어서 x가 그 m보다 더 큰 경우에는 fx하고 l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m이라는 수를 입실론이 주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정의로 써요. 그 수열의 극한하고 정의가 같죠. x가 자연수라고 쓰면은 그게 바로 수열의 극한인 거죠.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해당하는 게 수열의 극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재로 가서 보면. f에 대해서 여기 보면 임의의 엡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양의 실수 m이 존재해서 x가 m보다 크면 fx와 l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것이 성립할 때 l을 x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극한값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오케이? 네, 이게 바로 얘의 정의인 거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또 근데 두 가지잖아요. 플러스 무한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땐 그럼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쓴다 이거죠. 밑에 보면 임의의 엡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양의 실수 m이 존재해서
x가 마이너스 m보다 작으면 fx와 L 사이의 거리가 epsilon보다 작아진다. 그럴 때 L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의 극한값이라고 하고 기호로 여기 무한대 앞에 마이너스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할 때 적당한 m보다 더 큰 경우 적당한 m에 마이너스 m이면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마이너스 m 그러면 그거보다 더 작은 경우 이거죠. x가 여기 있을 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는 m보다 더 큰 x에 대해서 그게 바로 이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굳이 구별할 때 이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플러스 무한대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싶을 때는 여기다가 그 기호를 플러스 기호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이 L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플러스 기호를 이렇게 쓰는 표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표시가 안 돼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문맥상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져 그냥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를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x가 이거인 경우 fx와 L 사이의 거리가 epsilon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것도 x가 마이너스 m보다 더 작으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이거를 무슨 말이라고 x의 절대값이 m보다 더 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요거랑 같은 말이 마이너스 x가 m보다 더 크다니까. 그래서 요거를 얘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우고 쓰면 예를 들어 이렇게 아이고 뭘 그렇게 지워 지우개로 지우지. 이걸 싹 지우고 얘를 딱 가져가서 이 자리에다가 절대값 x가 m보다 더 크면 이라고 쓴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를 다 포함하는 거로 요게 요 정의가.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기호를 플러스 기호를 안 쓰면 요 자리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안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없는 경우 그때는 요걸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특별히 플러스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여기 절대값이 없는 거죠. 오케이? 지금 우리 교재는 그걸 구별해서 안 썼는데 구별해서 쓰면은 좀 더 낫겠죠? 그러니까 물론 문제에 나오면 이제 그게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게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같은 극한의 이 그림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위치가 잘못됐네. 그림은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얘 위치가 그림의 위치가 잘못됐네요. 노트에다가 표시를 해야겠네. 위치 잘못됐네. 위치 이동. 옆 페이지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옆쪽으로 이게 오른쪽 23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봅시다. 줄을 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이 L이다의 정의는 f의 정의역 d가 자연수의 집합이면 수열의 극한의 정의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게 플러스 무한대일 때죠. 그렇죠?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왜냐하면 자연수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n이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해당하는 거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밑에 정의를 또 보면 요건 이제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이 무한대다. 즉 발산한다 이거죠. 그럼 그거는 또 입실론 델타를 어떻게 쓰느냐? 이것도 앞에 가서 보면 아까 요거랑 비교를 하면 요거
이번에는 x가 a로 갈 때는 x가 a로 갈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쓰면 되겠지 이거는. 그런데 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니까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무한대니까 요 입실론 여기를 이제 고쳐서 바꿔 쓰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좋을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어떻게 정의하면 좋으냐? 뭐뭐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있어가지고 뭘 만족하느냐? x하고 a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요거 커진다 라는 걸 할 거니까 커진다를 보통 우리가 아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떤 양수 m에 대해서 fx가 그거보다 더 값이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되죠. 모든 m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있어가지고 x하고 a 사이의 거리는 델타보다 작아지니까 가까워지는데 fx는 그 m보다 더 커진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구별하려면 플러스 무한대.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임의의 양수 m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있어가지고 뭘 만족하느냐? x하고 a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fx가 마이너스 m보다 더 작아진다 또는 마이너스 fx가 m보다 더 커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나 아니면 fx가 마이너스 m보다 더 작아진다 이렇게 쓰거나 같은 말이죠. 그렇죠? 네,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는 뜻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플러스 기호나 마이너스 기호가 없으면 아까처럼 절대값으로 fx의 절대값이 이런 식으로 fx의 절대값이 m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하면 이 두 가지를 얘와 얘를 다 포함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x가 a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 x가 a의 플러스 쪽에서 접근할 때 a의 마이너스 쪽에서 접근할 때 그럼 자국한 우극한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 자국한 우극한 정의했던 거 다 그대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f가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겠죠. 앞에 거를 이렇게 조합을 하면 어떤 뭐 하나만 해볼까요? 예를 들어 x가 뭐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fx가 그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럼 이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임의의 양수 m에 대해서 적당한 양수 n이 존재해가지고 뭘 만족해요? x가 m보다 더 크면 어떻게 돼요? fx가 m보다 더 커진다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 쪽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 x 쪽 얘기고 그 다음에 fx 쪽 요거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여기 세모로 하면 세모에 해당하는 게 여기 이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그 무한되면은 어떤 값보다 더 커지는 걸로 생각하면 되고 접근한다 그러면 x하고 a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다 fx하고 l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쉽게 그 정의를 다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의 극한이 0이다. 이거 우리 플러스 무한대로 해석합시다. 물론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증명할 수도 있겠죠. 똑같이. 그때도 0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x가 0의 플러스 쪽에서 접근할 때 x분의 1은 요거 0 무한대다 할 때 요거는 지금 플러스인 거죠. 네. 자, 한번 요거
증명을 해봅시다.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써보면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의 극한이 0이다. 이걸 증명해라.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이거 증명하려면 뭐를 증명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이게 정의대로 쓰면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양수 m이 있어가지고 뭘 만족하냐 하면 x가 m보다 더 커지면 x분의 1과 0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지금 이거죠, 정의가. 그쵸? 이걸 보여야 돼요. 요 말의 뜻이. 그러니까 요런 m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죠. 요런 m을. 그런데 요 오른쪽 요 x분의 1과 0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 요거를 보면 a에서 x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건 다시 쓰면 x의 절대값 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엡실론하고 x하고 바꿔서 쓰면은 엡실론 분의 1이 절대값 x보다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지금 다 같은 말이죠. 이거는 지금 그 엡실론 분의 1보다 x가 더 아이고 쏘리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 얘기죠. 또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지금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생각하고 이거랑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x가 엡실론 분의 1보다 더 작다 이거죠. 지금 요것만 생각하는 거니까 즉 그 m이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요 엡실론 분의 1보다 조금 더 큰 수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이거를 m이라고 놓던지 아니면 m이라는 애를 엡실론 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로 m을 택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증명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m을 선택하자. 어떻게? 엡실론 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놈으로. 자, 그러면 x가 m보다 더 크면 x가 m이 근데 엡실론 분의 1보다 더 큰 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걸 만족하겠죠? 그러면 엡실론이 순서를 바꿔서 쓸까요? x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즉 x분의 1과 0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m이 존재해가지고 x가 m보다 크면 x분의 1과 0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거죠. 즉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의 극한은 x분의 1의 극한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은 x가 0의 플러스 쪽에서 갈 때 x분의 1의 극한이 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요거는 여기서 또 쓰면 뭘 보이는 거냐면 리미트 x가 0의 플러스 쪽에서 접근할 때 x분의 1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거를 어떻게 보일 거냐 하는 거죠. 이것도 또 분석을 해보면
여기니까는 x가 플러스 무한대니까 임의의 큰 수 m에 대해서 x가 0에 플러스, 그러니까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뭘 만족하냐면 x하고 0 사이의 거리가, 아니죠, 이거는 지금 저기지, 0의 플러스 쪽이라 그랬으니까는 x가 0과 0 플러스 델타 이렇게 되면 x분의 1이, 아이고, x분의 1이 m보다 더 커진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요 델타를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거죠. 델타를.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을 또 보면, 이 부분을 보면 A라 그러면 A에서 x분의 1이 m보다 더 크다, 요거랑 같은 얘기는 m분의 1보다 x가 더 역수 취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더 이렇게 되나요? 아니 반대지, 쏘리. 이렇게 되죠. x분의 1하고 x하고 m하고 지금 제가 위치를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델타를 어떻게 잡으면 돼요? 요 델타를. 이렇게 되게 잡으면 되겠죠, 여기. 델타가 여기 있게.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델타로 놓던지, 얘를 델타로 놓던지. 그쵸? 아니,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하면서 봐. 델타를 갖거나, 또는, 그러니까 n분의 1 델타 x 이런 모양이 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게 잡으면 될 거예요. 델타를 그러니까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게. 즉 어떻게 택하느냐, 이제 증명. 임의의 양수 m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델타를 선택하자. 다음과 같은 델타를 선택하자. 어떻게? 델타가 아까 뭐라 그랬죠? 좀 전에? 또 까먹었네.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게. 0보다는 크고 n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런 델타를 선택하자. 그러면 x가 0하고 델타 사이에 있으면 x는 여기에 있게 되고, 그러면 요거를 더 역수를 취하면 x분의 1이 m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즉 x분의 1과 뭔가 이상하다. m보다 크다가 돼야지. 왜 이래 자꾸. 지워. 컨트롤 Z. x분의 1이 m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뭐예요? 임의의 m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있어가지고 x하고 x가 0의 플러스 쪽에서 접근하면 x분의 1이 m보다 더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모만 모으면. 즉 이게 무슨 얘기죠? 리미트 x가 0의 플러스 쪽에서 접근할 때 x분의 1의 극한이 뭐라고요? 플러스 무한대다. 즉 발산한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버벅됐네. 예. 여긴 그냥 다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이렇게 놨네요. 그냥. 근데 꼭 이렇게 안 놔도 되죠. 델타는 지금 하여튼 0보단 크고 n분의 1보단 작은 거 중에 하나 택하면 되죠. 자, 여기 줄을 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분의 1, n제곱분의 1은
이거는 x를 n번, x분의 1을 n번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요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전체의 n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 어디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극한의 그 계산을 다 이 무한대일 때도 다 그대로 다 만족하니까 지금 요거는 x분의 1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이렇게 쫙 해서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리미트 x분의 1 x가 무한대로 갈 때 곱하기 쫙 해서 곱하기 리미트 이거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n개면 얘도 n개. 그래서 이게 n제곱근이고 요게 괄호 안에가 지금 0이니까 이게 값이 0이죠. 그 다음에 양수 유리수일 때는 양의 유리수일 때는 x의 pq 그러니까 x의 r분의 1 근데 r을 p분의 q로 쓸 수 있죠. 유리수면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x의 q의 전체의 p분의 1제곱 근데 p분의 1제곱은 그 제곱근이잖아요. 제곱근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쓰면 얘를 다시 쓰면 요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q분의 1 전체의 p제곱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 극한이 안으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p제곱근 x는 이게 저 연소함수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연소함수 얘기는 안 했구나. 여기서 요거 넘어가는 건 요거는 제곱근이 연속함수라서 되는 건데 연속함수 성질에서 이게 증명할 거예요. 에서 증명 요 극한 기호가 요 안으로 요렇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 요렇게 이거가 바로 요 쓴 이거죠. 요게 0이니까 요거 분모가 이게 0이잖아요. 여기서 증명했잖아요. 이게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이 된다 이거죠. 그쵸? 예. 여기를 좀 다시 써야겠네. 연속함수의 정의를 지금 아직 안 했으니까. 자, 요거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보기로 하고 연속함수 증명할 때. x가 무한대일 때 주어진 유리식의 분자와 분모가 모두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에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와 분모를 나누어 계산한다. 이거는 뭐 우리 고등학교 때 이미 했던 거죠, 그쵸? 예, 이런 거죠. 이거는 뭐 아는 거네. 여기는 먼저 봅시다. 예제 4번은 그냥 눈으로 봐도 되겠죠?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지금 1차고 분자는 x제곱의 거듭제곱이니까 1차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1차식분의 1차식 모양이에요. 모양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다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x의 최고차, 분모의 최고차가 1차죠. 1차로 나누면, 즉 x로 나누면 이 분모는 2 플러스 x분의 1 되고 분자는 제곱근 안으로 들어가면 x제곱이 되니까 x제곱을 나누니까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에서 2분의 1. 얘는 1의 플러스 쪽에서 일단 0분의 0꼴이잖아요. 이거는 또 그러니까 이제 0분의 0 되는 애를 약분해야 되니까 없애야 되니까 x분의 1, x 마이너스 1을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 아니네. 쏘리.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루트 그러니까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둘로 나눠 쓴 거죠. 위에 거를 인수분해한 거고 x제곱 마이너스 1을 그래서 얘 약분되니까 루트 x 마이너스 1에 루트 x 플러스 1 이러면 이제 0분의 밑에 x가 0으로 가고 위에는 0이 아닌데 밑에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가 이제 x가 1로 가면 밑에는 0으로 가고 위에는 상수가 되니까 전체는 무한대 모양으로 가는 거죠. 말을 제대로 하네. 그렇죠? 자, 요거 시험 문제 내도 되겠다. 요거 증명하려는 거. 요거 근데 증명 안 해봤죠? 여러분들 한번 증명해 보세요. 요거. 이게 왜 무한대인가? 리미트 x가 1의 플러스 쪽에서 갈 때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루트 x 플러스 1의 극한이 왜 무한대인가? 네, 요거 한번 꼭 해보세요. 이거 해보라 그러면 진짜로 해보는 사람 있나? 해보고 안 돼서 질문하면 제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근데 아무도 질문 안 하면 안 해줄 거야. 누군가 질문하기를 기다려야지. 안 하면은 가서 두들겨 패야 되나? 어떡하지? 예. 그 다음은 또 정근선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또 이것도 여기서 영상을 잠시 끊었다가 또 다음 영상으로 있겠습니다. 무한대에서의 극한, 그 다음에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에 대한 극한의 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F